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양기자의 금융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FOMC 의사록, FOMC 미니트라고 부르죠. 의사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수익률 곡선, 이 두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FOMC 의사록,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3주 후에 발표되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결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뭐 나온 내용은 지난번 12월 2일 실제 FOMC 회의가 있었던 그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약간 뭐 뉘앙스가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한 대다수 substantial majority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몇몇 다른 a few others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현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현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는 뭐 그대로 가거나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11월 2일 파월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최종 금리 수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낮추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의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를 봤을 때 3.875%죠. 근데 이게 뭐 얘기에 따라서는 이게 5%도 갈 거다. 뭐 7% 심지어 얘기하는 연준 그 위원들도 있었는데요. 그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중요하지 중간에 최근에 4번이나 75bps를 올렸는데 중간에 50bps를 올린다든지 또는 25bps를 올린다든지 요 폭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만약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연준이 다음 12월 FOMC에서 50bps를 인상했어요. 만약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점점 늦춰지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파월 피벗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일종의 경고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통화 정책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또 그 연준의 대조표를 축소시키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금융시장에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게 뭐 틀림없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영국에 지난번에 있었던 길트, 영국 국채에서 길트가 하루에 30년물이 하루에 1%나 올라간다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변동성, 큰 불확실성을 주게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날 FOMC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적절한 준비라는 이 준비, 뭐 prepare,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준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미국의 국채 시장이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2020년이 그랬었죠. 2020년 3월에 미국 국채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면 그랬을 때 연준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로 대응을 했었던 거예요. 이거 바로 파월 피벗이죠. 그런데 이 준비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요거를 안 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언가 시장의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은 그게 뭐 국채 시장이 됐던 뭐 또 레포 시장이 됐던 뭔가가 망가지면 즉 something breaks 이러면은 파월 피벗이 일어날 거다 이랬는데 방금 전에 말한 그 FOMC 의사록에서 얘기했던 준비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상설 레포나 피마 레포로 지금 만들어놔 있죠. 이걸로 연준이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8년, 2020년 연준에 대응하고 한번
지금 연준이 이번 11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걸 비교를 해보면은 재밌는 그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데요. 2008년과 2020년에 연준의 대응은 QE로 대표됐죠. 그리고 금리 인하 이걸로 대표됐는데 이때 이 QE와 금리 인하에서 연준의 역할은 뭐냐면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또는 민간이 갖고 있었던 국채나 MBS를 대거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던 거 우리가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이런 역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종 딜러의 역할을 했다. 이 딜러가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충분한 양의 물건을 소유를 하고 그걸 시장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2008년, 2020년에 연준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동일한 역할을 했어요. 시장이 국채나 MBS를 소화할 수 없으니까 연준이 딜러처럼 나서서 그걸 사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 딜러 오브 레스트 리조트, DOLR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나타난 연준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 대응을 할 텐데 그 파월 피벗으로 다시 말하자면 QE나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상설 레포, 피마 레포로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연준이 이제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최종 대부자죠.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현금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말하자면 달러가 부족했어요. 그럼 그때 달러를 그 연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그 Lender of Last Resort라고 그랬죠. LOL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 중앙은행의 최근 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앙은행의 뭐 어떤 기능 중에 핵심 기능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게 베지옷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제 19세기 후반에 그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좋은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담보가 있다는 것은 그 은행이 금융기관이 견실하다는 얘기죠. 좋은 담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대신 높은 금리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죠. 그리고 원하는 만큼 뭐 1억 달러를 원하면 1억 달러 줄 텐데 담보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높게 하고 lend freely at a penalty rate against good collateral.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실 상설 레포나 피마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준을 지배했던 어떤 그런 모습, 그 최종 딜러의 역할에서 다시 이전의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귀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지금 현재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대차 대조표도 줄여나가고 있고 금리 인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분명히 위기가 발생할 텐데 이전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2019년이 그랬고 2020년이 그랬고 또 2008년이 그랬죠. 그 2008년에는 연준 페드 풋이라고 그랬죠. 연준의 풋이라는 게 풋옵션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구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파월 피벗 더 이상 이게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얘기해 준 게 이번 11월 FOMC 의사록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 50 bps 또는 25 bps 내린다고 해서 파월 피벗이 생겼다고 단정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